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에서는 의회 독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헌법 정신임으로 마땅한 결과다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것같습니다. 헌법 조문에는 이제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조에도 이 부분이 해당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를 예방해서 국민을 보호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34조 제 6항 헌법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12.9 참사를 통해서 159명의 국민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초기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여론이 훨씬 더 높았었고 이런 여론 때문에 소위 야당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었죠. 근데 해임 제출안 됐을 때 대통령께서는 해임 결의안을 갖다가 거부를 하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예를 들어 신뢰하는 듯한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조사 이후에 후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국정조사나 특수본 수사를 보게 되면 유가족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상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남은 것이 탄핵이라고 하는 측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국민이 희생당했는데 그 희생당한 곳에 정부와 국가는 존재했는가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았을 때 국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및 그다음에 기본소속당,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에 답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의회 독재다? 이건 좀 말씀이 안 돼요. 그다음에 뭐 대선 불복이다? 아니 오히려 총선 불복인 거죠. 아니 총선의 민의를 가지고 176명이 소위 탄핵 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네네. 절차에 따라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어떻게 예를 들면 총선 대선 불복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초에 이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입니다. 근데 국무위원회 탄핵이 기존에 이제 대통령 탄핵은 몇 번 있었지만 물론 이제 성공한 적도 있었고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네네. 국무위원 탄핵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탄핵을 한 번도 없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국무위원 탄핵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요건은 이제 훨씬 완화돼 있습니다. 근데 국무위원 탄핵을 한다는 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장관이 국정공백이 발생하는 거예요. 차관 대행 체제로 가는 거고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단순히 이제 이게 그냥 그 여권 그러니까 대통령을 괴롭히는 거 말고 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정무적인 고려하에서 해임 건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탄핵은 진행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여권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 계속 이제 진상규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존의 그 과정이 뭐 결코 이게 그 부실하게 진행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국정조사도 했고 물론 이제 야당에서 해임 건의도 했고 물론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또 수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일부는 구속 기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에서 계속 송치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기존 기조에 대해서 흔들리고 그게 다르게 진행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외시한 채 지금 야당이 그 다수의 힘으로 그냥 한마디로 이제 뭐 근육자랑 힘자랑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의회에 이제 그 탄핵 의결을 해버리셨고 근데 이게 정말 그러면 이상민 장관을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한 거냐?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무적으로 다른 의도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나고 볼 여지도 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웅래 의원 그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지만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장애투쟁도 하고 이런 이제 민주당의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한마디로 단일 대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서 활용되지 않나라는 의심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부 시스템을 정돈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의회 독재라는 표현도 조금 부족하고 의회를 그냥 기능 마비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평론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회 독재라는 표현에 대해서 따져보려면은 이 헌법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그 내용이라든지 동기 이런 것들을 따지기 앞서서 네네. 그럼 탄핵 소추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탄핵 소추의 적절성을 따지기 앞서서 이 행위는 법에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서 국회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탄핵 소추를 했고 일단은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직무정지고 그렇죠. 그리고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을 때 그때는 헌재 독재라고 할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회 독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지나친 말이다. 예를 들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국회 어떤 결의를 통해서 내각 자체가 불신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더 독재적인 형태의 정치인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탄핵에 대한 부적절성을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의회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민주주의 절차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권도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것은 이를테면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또 그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예산심의라든지 법안심의 이런 것들 다 뛰어넘어서 시행령을 통해서 혹은 예비비를 통해서 밀어붙인 게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행정 독주다. 뭐 독재라고 하면 좀 지나치고요. 행정 독주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지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국회의 의결에 대해서 입법 독재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그것이야말로 민주적인 발상은 아니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년 동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가 조금씩 생겨왔어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거쳐서 이번에도 생겼는데 이게 그런 추세가 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지간하면 전국의 어떤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야기를 막기 위해서 야당 쪽에서도 해임 건의안을 보통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다수는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거나 해당 장관이 사퇴를 하거나 뭐 이렇게 처리를 해왔었는데 이게 수년 전부터 언젠가부터는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여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은 해임 건의안으로 안 된다 싶으면 이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탄핵을 소추하는 예, 방법으로 그렇기 가게 때문에 되는 이 것이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데 있어서 사실 저는 탄핵의 부절성 이런 것 따지기 앞서서 이상민 장관을 먼저 해임을 하거나 자진 사퇴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온 데에는 뭐 야당의 책임이 있다라고 여권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게 맞겠지만 당연하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은 없지 않나 이것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